네, 멀스트리트 이번 시간에는 대가한테 듣는 주식 투자의 첫 단추입니다. 요새 20, 30대들 주식 투자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데요. 연세대 국제대학원 이남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멀스트리트 시청자들에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30대 때 이제 삼성증권 초대 리서치 센터장을 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또 싱가포르로 가서 거의 뭐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이제 외국 자금 받아서 헤지펀드도 이제 운영했고요. 운영하셨고. 그래서 이제 한국 들어온 지 4년쯤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연대 신촌 캠퍼스에서 이제 학생들 강의하고 이제 지도하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 30년 넘게 이제 국제금융 전문가 이렇게 계시다가 이렇게 필드에서 학교로 가신 뭐 배경이랄까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한 30년 정도 벌써 일을 했으면 이제 네. 국제금융 쪽에서는 뭐 연식이 좀 많이 됐다 그럴까요? 이제 네. 그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데 네. 학교에서 이제 젊은 뭐 학부생, 대학원생 대상으로 이제 제 과목은 좀 이론보다는 이제 그 실무를 이제 이론을 접목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재밌어 하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인기 강의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이제 증권시장에 학생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뭐 재밌게 듣는 것 같고 저도 어떻게 보면 한국의 그 주식 문화, 에퀴티 컬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생기는 것 같아서 좋은 투자 습관, 관행 이런 것들을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배워서 네. 두고두고 이제 학교 졸업하고도 이제 그걸 활용을 하고 그러면 상당히 좋을 것 네. 같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맞아요. 학생들에게 강의를 많이 하시니까 요새 얼마나 이 금융시장, 주식시장 열풍인지 이제 몸소 느끼실 거 아닙니까? 네네.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뭐 재무 분석, 산업 네. 분석, 거버넌스 이런 네네네. 거여서 이제 구체적으로 주식 투자를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토론을 많이 하는 수업을 저는 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걸 보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주식 투자를 하는가 이제 유추를 할 수 있는데 네. 뭐 상당히 많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은 제가 또 마침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얼마나 하냐 이제 제가 네. 서베이를 했는데 남학생들은 좀 더 공격적으로 미국의 IT 주식 본인이 잘 모르더라도 네. 우리 여학생들은 좀 더 안정적으로 한국의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을 장기 보유해서 개인적으로는 여학생들 성과가 훨씬 좋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여학생들 수준이 예. 예. 그리고 비트코인은 제가 아침에 한 40-50명 학생한테 그 네. 간단히 카톡으로 물어봤더니 한 1-20% 정도 투자하는 것 투자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렇게 뭐 대다수가 참여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아마 참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매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그렇죠. 보면. 예. 저희 요새 언론에서도 이 비트코인 문제, 알트코인 문제를 굉장히 이제 네. 심각하게 뭐 보도도 하고 사실 정부도 이거를 일반 화폐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또 규제를 어느 정도까지 예, 깊숙하게 예, 할 수 예, 있을지 굉장히 예, 고민이 예, 많지 예, 않습니까? 예. 그걸 어떻게 데피니션을 해야 그러니까 될까요? 저는 네. 그 한 1-2년 전쯤 되게 큰 외국의 그 비트코인 거래소가 이제 저한테 요청을 해와서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지금 현 정부가 조금 너무 늦장 대응을 한 것 같고 이거를 뭐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많은 국민들이 익스포저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합법적으로 제대로 관리할 그런 프레임워크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금융 전문가들은 어떠한 기업이나 어떤 투자 재산의 그 적정 가치를 평가를 할 수 있어야지 이제 그거를 제대로 인정을 할 수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21세기에 되게 유망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지만 투자 대상으로서는 평가를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것의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 저는 알 수도 없고 수급에 의해서 지금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투자를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모르는 것은 저는 투자를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뭐 20, 30대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포트폴리오가 좀 어때요? 그러니까 주식 위주로 지금 많이들 하는 편인가요? 그렇죠. 뭐, 대학생들이 뭐 실제 뭐 여유 자금이 많지는 많지 않기 않으니까. 때문에, 네. 주식은 이제 뭐 두루두루 많이 투자하는 것 네, 같고, 네. 금융 경제 관심이 없던 친구들도 최근에는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경우가 그쵸. 많아서 야 이게 진짜 전 국민들이 많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제 장기 투자 이제 강조 많이 하셨는데 사실 종잣돈이 많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좀 변동하는 시장에서 이게 좀 한가한 소리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대부분 착각을 하는, 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착각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네. 하는 착각이요. 특히 네. 남학생들이. 그래서 그 남학생들, 여러 가지 남학생들은. 전 세계 그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년 전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 그 대학 교수님들이 네. 분석을 했어요. 그 수만 개의 데이터를 갖고. 그래서 거기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구조적으로 투자 성과가 낮은데 가장 큰 이유는 매매를 많이 하고 그 매매를 많이 하는 근거는 내가 이 기업 이 주식의 펀더멘탈 가치를 많이 알아서 계속 매매를 많이 하게 되고 유럽에도 그런 비슷한 데이터가 있고 한국도 작년에 NH증권이 네. 1월부터 11월 사이에 신규 계좌를 대상으로 수익률을 분석을 했는데 남성 20대가 가장 낮아서 4% 수익을 냈고 여성 30, 40대가 가장 높은 26% 수익을 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매매를 많이 하면 성과를 물론 이제 스캘퍼라고 0.01%의 게이머 수준의 아주 그 빠른 매매를 하는 전문가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보통 이제 저희나 시청자 같은 사람들은 아니죠. 네. 한국 그 투자자들이 조금 매매가 빈번한 편에 속하는가요? 이번 지난 1, 2년 사이에 새로 참여한 젊은 투자가들은 좀 매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상승장이니까 좋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위험 자산이어서 항상 뭐 1년 사이에 1, 20%, 20, 30% 빠질 수 있는 국면은 항상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제 걱정은 많이 됩니다. 저희 학생들한테도 연대생들한테도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학생들이 신문을 잘 안 보죠. 근데 온라인으로 해도 하나 정도를 보아서 여러 가지 중요한 그 팩트를 기사를 자기가 이제 그 이해하고 자기의 그 의견을 만드는 거가 중요할 것 같고 거기 보면 초보 투자자들한테 뭐 이익 성장률, 배당 자사주, 자본 구조, 금리, 거버넌스 이런 것들 꼭 알아야 된다. 근데 사실 이거 개념부터 뭐 어려울 수 있거든요. 조금 이제 쉽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라는 거는 뭐 정치, 경제, 뭐 정부 정책, 산업, 뭐 기업 개발 펀더멘털이 다 영향을 미치니까 아주 복잡한데 투자에 성공을 하려면 아주 단순화시키는 그런 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은 크게 보면 기업의 이익 증가 예상,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배당하고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하는 거, 세 번째는 기업의 거버넌스, 네 번째는 금리,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재무구조.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 증가입니다. 왜냐하면 증시는 퍼 기준으로 하면 주가 수익 배수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 일정한 그 밴드에 그 거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기업이 이익이 늘어나는 것만큼 거의 비례적으로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업종을 갖고 먼저 톱다운으로 고르든 개별 종목을 고르든 성장성이 높은 회사 업종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가 입장에서는 주가 상승으로 혜택을 입을 수도 있지만 배당을 받아서 이제 이익을 낼 수도 있어서 이제 배당이 중요하고 대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은 소액주주에 대해서 그 중시하기 때문에 그 주주 친화적입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재무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빚이 많은 기업들, 가령 대한항공 같은 데는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빚이 그 기업의 가치를 억누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삼성전자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조금 삼성전자 사랑이 좀 너무 크지 않으신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게 삼성이 뭐 엄청난 영업이익을 내고 항상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좀 둘러싼 환경도 또 녹록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 않느냐. 뭐 끊임없이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반도체 종목의 특성도 있고 이제 뭐 인텔이나 뭐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고 또 메모리 편중도 좀 있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IT 업종 자체가 경기 민감이어서 사이클이 큰 업종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삼성전자 같이 세계 최고의 IT 하드웨어 기업을 우리가 그냥 쉽게 주문을 내서 살 수 있고 장기 보유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되게 행운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0년을 보면 삼성전자는 연 16% 수익이 났고 그렇죠. 삼성전자를 뺀 우리나라 시장은 연 3% 수익이 났기 때문에 주가가 실제 거의 오르지 않은 거죠. 네. 빠진 기업도 많으니까. 네.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뭐 거버넌스 리스크도 있고 그러지만 그 압도적인 제품의 경쟁력을 갖고 있고 최고의 엔지니어, 과학자, 그다음에 이제 생산 공정의 라인의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지금 뭐 한 8만 원 초반, 네. 중반 정도 가격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2만 원 가까이까지 예상하시는. 이제 결국 뭐 올해 이익보다는 이번 사이클이 이제 2019년에 시작이 돼서 지금 이제 상승 사이클인데 이제 피크 사이클이 언제냐? 뭐 2022년, 23년 정도 그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보는데 네. 과거 2018년에 피크 마진 그때 24%였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재현된다고 보면 주가가 한 9만 4, 5천 원에서 한 11만 5천 원 정도 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기업 이익의 피크가 뭐 2022년 말쯤 되면 주가는 선행을 하기 때문에 주가는 뭐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가 이제 피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이제 큰 프레임워크를 제가 제시를 한 거지. 네. 제가 뭐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죠. 적정 주가를 이렇게 논하는 거는 뭐 맞지는 않는 것 아닙니다. 같습니다. 어떤 뜻인지 이해 갈 것 같습니다. 네. 수많은 투자자들 보셨고 이제 그 업종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좀 아까 그 이제 인내심을 갖고 잘 기다린다라는 그 외에 그러니까 좀 일반인 투자자 중에 수익을 잘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랄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일단은 뭐 매매를 네. 좀 잘 안 하는 안 거가 하는 이제 공통적인 패턴인 네. 것 같고 다른 거는 자기 주변의 그 인맥 정보를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지적인 호기심이 있고 네, 네. 그러니까 다양한 정보를 막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섬세하게 어떤 현상들, 뭔 변화를 이렇게 관찰하는 능력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제품 아니면 경쟁사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그런 거를 이제 가장 먼저 가서 실험을 사용을 내가 해보는 그 테스트를 해보고 네. 이게 계속 경쟁력이 좋구나 아니면 소비자 반응이 이번에 안 좋겠네 이제 그런 걸 남보다 빨리 자기가 이제 캐치를 하면 그 종목이나 경쟁사에 대해서 이제 입장이 되니까 이제 네. 그런 공통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기심, 섬세한 관찰력, 부지런함. 가시기 전에 저희 멀스트리트 이제 주식 초보자분들도 이제 많이 듣거든요. 오늘 이 시점에 야, 이런 업종은 좀 네. 해볼 만하다. 안정적인 종목 아. 추천해 주실 수 있다면. 그러니까 저는 네. 패밀리 기업이 가장 좋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월마트 같은 데도 있지만 하나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허쉬 네. 저희가 잘 먹는 그 초콜릿. 초콜릿.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초콜릿 산업이 상당히 그 유망합니다. 한 연 5% 이상 꾸준히 증가하는데 여기는 이제 마스라고 네. 비상장 회사가 제일 크고 미국과 유럽의 그 패밀리 기업들이 대부분 그 시장을 과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헐시는 그 초콜릿 회사인데도 영업이익률이 20%가 넘고 예. 대단히 그 마진이 높은 비즈니스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고 지난 10년 동안도 보면 주가가 연 11% 네. 상승했고 배당도 연 2%.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총 13% 수익이 지난 10년 동안 주어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골드만삭스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 수익은 연 총수익률 기준으로 배당 포함해서 연 10에서 15% 가능하지 않을까. 뭐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입니다. 네. 우리 패밀리 기업 중에서도 사실은 뭐 그러니까 우리는 패밀리 기업이란 말이 좀 그런가요? 사실 대주주 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그래도 뭐 대주주가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뭐 미국, 유럽의 패밀리 기업들도 유명하지만 한국의 이제 재벌도 포함이 되고 네. 이제 그 아시아들은 이제 화교들이 하는 기업들이 워낙 많습니다. 네, 네. 홍콩, 싱가포르 포함해서 뭐 태국 이런 데들 그런데 기업들도 상당히 잘하죠. 근데 한국의 그 패밀리 기업은 4세, 5세 가서 망가지기 시작한 경우가 많고 이제 네. 두산 같은 데가 그렇고 예. 실제 그 전 세계 데이터를 봐도 3대가 넘어가면서 패밀리 기업이 좀 흔들리기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초심을 잃고 목석이 가려지는 금수저의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이제 한국은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이 이제 이번이 3대입니다.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그런 시점이고 잘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오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남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님 모시고 그러니까 30여 년의 어떤 필드에서의 경험과 또 지금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만나시면서 느끼는 이 젊은 세대의 그 주식 투자에 대한 고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종합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뭐 감사하고요. 네네. 나중에 또 좋은 주제로 네. 모시겠습니다. 네,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